바이르마,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어릴 적부터 듣던 그 말은 제 삶을 끝없이 흔들었습니다. 몽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여자는 꿈꾸면 안 된다는 현실 속에 갇혔던 제가 어떻게 한국으로 건너가 초원밀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길은 쉽지 않았고 때론 무너지고 싶기도 했지만 저를 둘러싼 모든 편견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기가 아닙니다. 한 소녀가 자신을 가두었던 불가능의 벽을 깨부수고 두세 개를 잇는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해가는 감동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걸어온 길,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과 성장을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바이르마입니다.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 그야말로 초원이 끝없이 펼쳐진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평선이 붉게 타오르는 저녁이면 사람들 사이에선 말없이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고요함 속에도 언제나 분명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자는 이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무언의 울타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분명했어요. 밥을 하고 동생을 돌보고 말이 많지 않아야 하며 욕심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꿈이 뭐냐고 물어오는 어른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야지가 늘 유일한 인생 설계도였죠. 심지어 가족마저도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무뚝뚝했고 어머니는 현실적이었습니다. 남동생은 공부시켜야지. 넌 여자잖아. 벌써 고등학교 생각은 사치야. 그 말은 늘 칼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펼친 책 한 권,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영어 문장 하나, 자막도 없이 흘러나오는 한국 드라마의 대사들이 저에겐 너무나도 짜릿한 자극이었습니다. 세상은 넓었고 나는 왜 이 좁은 틀에만 갇혀 있어야 하나?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에서 한국어를 접한 것이 제 인생의 첫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흥미였어요. 하지만 점점 빠져들면서 저는 집안 몰래 스마트폰으로 한국 예능을 보고 드라마 대사를 받아 적고 혼자 발음도 흉내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낯설었던 말들이 점차 제 안에 들어오고 그게 너무 기뻤어요. 언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는 지금 여기서도 멀리 갈 수 있어라는 증거였죠. 그 시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동시에 제 삶과의 괴리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넌 현실을 봐야지 여자애가 감히 뭘 하겠다고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제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작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안 될까? 정말 이대로 살아야만 할까? 결국 고등학교 진학을 놓고 가족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집에 돈이 어딨다고 대학은 아들 하나만 가도 벅차다. 너는 일찍 일 나가서 동생 뒷바라지해. 어머니도 말리셨죠. 여자는 배워봤자 소용없어. 좋은데 시집 가는 게 최고지.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태어난 성별 하나로 이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요? 며칠 밤을 울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타협안을 냈습니다. 낮엔 카페 아르바이트, 저녁엔 식당 서빙, 밤엔 촛불 아래서 공부.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밤마다 촛불로 공부하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깨에 담요를 두르고 손전등을 책에 비추며 필기를 하던 날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세상 누구도 모르게 제가 만든 아주 작은 바이르마의 세상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SNS를 뒤지다 우연히 발견한 글 하나. 한국 유학생 모집 전액 장학금, 기숙사 제공, 생활지원금 포함. 그 순간 제 심장은 거짓말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나야. 나를 위한 거야. 하지만 부모님은 제 말에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겠냐. 한국, 텔레비전에서나 나오는 그 나라에 내가 간다고. 꿈 깨라. 너는 우리 집 현실이야. 친구들조차 말렸습니다. 바이르마 진심으로 말하는데 그런 건 그냥 판타지야. 넌 그냥 여기서 착하게 사는 게 맞아.
그 말들이 모두 칼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주변 모두가 반대했지만 그 누구도 제 안에서 자라고 있는 가능성만큼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몰래 지원서를 썼고 자기소개서를 한국어로 몇 날 며칠 밤을 새워 작성했습니다. 면접 영상은 친구의 낡은 폰으로 겨우 촬영했죠. 그리고 기다림. 긴 침묵. 어느 날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202X년도 한국 유학생 장학생으로 선발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은 채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던 조용한 전쟁에서 저는 이긴 겁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낯설매 휩싸였습니다. 낮고 빽빽한 빌딩 숲, 한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알 수 없는 말들. 이게 정말 내가 꿈꿔온 세상일까? 가슴 한켠에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첫 며칠은 적응의 연속이었어요. 학교 수업은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되어 이해하기 어려웠고 낯선 문화와 규칙을 배우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매일 도서관에 가서 늦게까지 한국어 강의를 반복해서 들었고 모르는 단어는 필사하며 외웠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생활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장학금은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간신히 충당했지만 생활비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게시판에서 다문화 통역 아르바이트를 발견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첫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통역이라지만 한국어 실력에 자신이 없었고 말실수할까봐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점차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통역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마다 내가 여기서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통역 아르바이트는 저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고 매달 부모님께 송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르마, 내가 벌어온 돈으로 동생 교복도 사고 학교에 보내줄 수 있게 됐어. 어머니의 전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교 창업센터에서 외국인 대상 스타트업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한 거죠. 처음엔 그저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이었지만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몽골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전통 발효유를 한국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키트로 바꾸면 어떨까? 수개월간 밤낮 없이 자료를 모으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동료 학생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고 마침내 발표 무대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바이르마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사업은 초원에서 온 건강한 발효유 키트입니다. 제 이야기에 심사위원과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결과는 3등 수상. 5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제 브랜드 초원 밀크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고 제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 23건밖에 팔리지 않았지만 정성껏 만든 콘텐츠와 입소문으로 점차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제품을 포장하고 고객 상담을 하면서 내가 만든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한국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도전이었고 배움이었으며 성장이었습니다. 처음엔 몽골에서 온 유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사업을 꾸려가는 창업가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창업을 시작한 후 제 일상은 마치 끝없는 마라톤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루에 몇 건의 주문을 처리하는 것조차 버거웠고 포장부터 배송, 고객 응대까지 모든 일을 제가 직접 해야 했어요. 밤늦게까지 포장 작업을 하다가 몸이 아플 때도 많았지만 매번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내가 꿈꿨던 삶을 이뤄야 해. 제품을 만드는 데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몽골 전통 발효유의 맛과 향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발효 과정 하나, 원재료 선정 하나도 온전히 제 손길을 필요로 했고 처음엔 실패한 제품을 버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초원의 어린 시절을 함께한 가족과 마을 사람들, 그리고 저를 믿어준 몇몇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민이라는 친구가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는 저보다 앞서 창업 경험이 있었고 한국의 유통과 마케팅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사업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죠. 서울에서 열린 스타트업 박람회에 참가했을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창업자가 모인 그 자리에서 저는 작은 부스의 초원밀크라는 이름으로 몽골의 전통 발효유 키트를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적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방문객이 제품의 가치와 스토리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전통 음식이 현대인의 삶에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건강에 정말 좋겠네요. 저희 가족도 꼭 써보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SNS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몽골의 자연 풍경과 전통 발효 과정 영상, 그리고 한국 생활 이야기까지 진솔한 콘텐츠들이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갔고, 덕분에 구독자와 팔로워가 빠르게 늘었죠. 제품 주문도 하루가 다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성장하는 만큼 책임도 커졌습니다.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문이 몰리면서 몽골 현지 청년 몇 명을 채용해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들과 함께 몽골의 전통 방식을 연구하고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며 현지 시장에도 진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초원밀크는 이제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몽골 청년들의 꿈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태도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하던 어머니가 SNS에 올라오는 저의 활동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고, 아버지는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라며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옛날에 비웃던 친구들도 저를 찾기 시작했고, 그중 몇몇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변화 가운데 저는 성민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단순한 친구가 아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가 몽골어를 배우고 저희 부모님과도 서툴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저는 큰 위로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 사랑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늘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그 길 위에서 스스로 단단해지기를 원했죠. 성민과 함께 일하며 저는 사업가로서도 한 인간으로서도 한 뼘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저 자신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초원밀크는 몽골과 한국을 잇는 작은 다리,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꿈을 전하는 불빛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도전을 향해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날, 겨울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길게 느껴졌던 한국 생활의 시간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어요. 낯설고도 익숙한 고향 땅을 밟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이 마중 나온 모습을 보니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바이르마 정말 많이 컸구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묵묵히 저를 껴안아 주셨어요. 오랫동안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해냈구나.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열린 청년 창업자 모임에서 저는 특별 강연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했습니다. 바이르마, 그 애가 서울에서 뭘 했다고? 여자가 무슨 창업이야? 이게 다 꿈이지 현실은 달라. 그런 말들이 들렸지만 저는 떨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르마입니다. 어릴 때 저는 꿈은 사치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었고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서게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솔직하고 담담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차별과 편견, 언어와 문화의 장벽,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던 시간들. 그리고 작은 창업부터 시작해 성장하고 몽골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기까지.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부드러워졌고 많은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딸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꿈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권리입니다. 이날 밤 저는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 고향에서 내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초원 밀크를 몽골 현지에 진출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울란바토르 도심에 작은 팝업 스토어를 열고 몽골 청년들과 함께 생산부터 유통까지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성민과 저는 몽골 곳곳을 다니며 창업 워크숍과 멘토링도 진행했습니다. 성민은 몽골어를 조금씩 배웠고 저희 부모님과도 마음을 터놓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아버지는 이제 제 사업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성민에게도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다시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말에 눌리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며 당당히 서 있는 지금, 그 말들은 오히려 저를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가끔 SNS 메시지를 받습니다. 저도 용기 내고 싶어요. 처음이 너무 두려워요. 그럴 때면 저는 꼭 이렇게 답합니다. 무서워도 괜찮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바이르마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그리고 저 너머에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